이어도에다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도가 여기쯤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암초예요. 일종의. 그런데 우린 이어도라고 해서 섬으로 부르는데 이 지역에다 사드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는 이유가요. 한반도로 크게 보면은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중국이 바다를 가져가고 일본이 바다를 가져가게 되면 한국은 진짜 이쪽이 아주 조그만 복도처럼 길이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어도도 지금 중국이 널름거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주도까지 지금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요. 말로만 3면이 바다지 이게 카스피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갇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 인공섬을 만들었고 여기를 자기네 바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선들이 지나갈 때 이쪽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바다 지나가지 말라고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군함을 보내서 방해를 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고 방치해갖고 이 지역을 선점적으로 빼앗긴다면 여기 조그맣게 보이네. 빼앗긴다면 우리는 태평양으로 나선 길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 대부분이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자주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멘트를 부어서까지. 왜? 이미 선례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요. 그렇죠. 일본도 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라는 곳에. 네. 그랬고 중국도 지금 저기 남중국해에다가 세멘트를 붓고서 지금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어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하는 거를 그대로 연맥이기 위해서 아니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똑같이 세멘트 붓고 미사일 기지 지어도 된다예요. 왜? 중국이 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지금 자기네가 그 지역이 바다라고 하면서 자꾸 통과를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일본은 예외. 동맹국은 예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와 동맹국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을 자꾸 위협하는 중국은 안 돼. 근데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본인들은 상호주의인데 네.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국가한테는 특히 한국한테는 대한민국에게는 편면주의입니다. 편면주의. 네. 그렇죠. 네. 본인들은 되고 너네는 안 되고. 네. 꼭 이번 정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로남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말을 못했던 건데 미국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우한 폐렴에 관련된 손해배송을 이미 하기로 했답니다. 주권 면책 예외 적용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원래 외국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면책 원칙에 따라 소송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주권 면책은 한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 권한을 받기라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외국 주권 면책 특권으로 주권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아,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 조항을 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재산 몰수할 거란 얘기네요. 당연하죠. 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트럼프가 내 방송 보나 봅니다. 미국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 공산 이익주의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국민 이익주의가 아니고 네. 그래서 자국민 우선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벌써 미국은 움직이네요. 그 내 방송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것도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진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한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송도 길을 열어줄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만 모르면 그냥 주민등록증만 줘. 그럼 우리가 알아서 등록해서 국수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걸 테니까 소송 금액은 백지수표를 주면 돼요. 알아서 적으세요. 알아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외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자기 둘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영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국제적 흐름에 같이 그냥 숟가락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숟가락만 꼽으면 된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뭐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방안에
시진핑 방안이 늦춰지는 거에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죠. 아, 한국이 말을 안 들어? 네. 그러면은 또 조져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할게요. 그렇죠. 이게 선거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는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 방안 그 황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그 부분만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2분 25초인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대규모 손해배상을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고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많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춘천 네. 지금 월드컵 축구장 170개 크기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데 그 모든 토지와 투자를 무효화시키고 전부 몰수해버릴 겁니다. 아니야, 압류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압류 해놓고 중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압류를 하고 있다가 3년 동안 네. 만약에 중국 정부가 끝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그럼 3년 뒤에 그 몰수한 모든 재산은 물론 동산, 부동산 포함이니까 네. 중국에 투자했다 손해봤던 기업들에게 전부 다 나눠줄 겁니다. 동산, 부동산에 은행 계좌까지 압류해버립니다. 네, 다 전부 다 압류할 거예요. 심지어 밀거래 하려고 했던 암호화폐까지 전부 다 싸그리 찾아갖고 전부 다 압류해버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국민 우선주의네요. 네. 네. 그럼 왜냐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거의 대부분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기업들에게 다시 그 기업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투자 자금을 줄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또 나눠서 n분의 1에서 국민한테 나눠주는 바보 같은 행위하면 안 돼요. 1인당 100만 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네.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에게 돈을 줘서 기업을 만들게 해야 그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매달 몇백만 원씩이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조치예요. 물론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그 재산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건 대출금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주는 돈이지. 네. 네? 가지시고 일자리만 창출하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다? 팔아야 돈이 벌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으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맺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에 보이콧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미국은 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틈새 시장을 사실 틈새도 아니에요. 이만큼 뚫린 구멍인데 네. 거기다 한국 제품을 밀어 넣을 겁니다. 음흠. 예, 밀어 넣어서 우리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국 재산을 압류해서 기업인들에게 주고 그래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은 미국으로 가서 중국 기업들 밀어내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점유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럼으로써 또 기업이 발생하는 또 추가 잉여 이익이 있습니다. 이 이익이 바로 사드 미사일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하나도 안 올려요. 세금 올리지 않고 한다요. 오히려 법인세는 인하시켜버릴 겁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이번 정권은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줄을 서고 뭐 인생 뭐 군대에서 줄을 잘 서야지 군대 그렇죠. 생활이 편하다라고 하는데 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그렇죠. 네 제가 농담을 한 겁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이거 농담이에요? 예, 이거 제가 어느 농담한 집에 거예요. 내가 웃어야 되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 팔아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줄을 못 쓴다. 이게 제 농담인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죠. 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줄도 못 쓰고 네. 어느 부분을 써야지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당 10대 공약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네. 물론 플러스 지금 현재 1세대 네.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 사장님이 될 수 있는 세대는 지금 60, 70대예요. 고령화가 됐습니다. 네. 조만간 은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상속세까지도 네. 대폭 감세 아니면 면세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맞습니다. 대규모 불황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기업이 막 먹고 살만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주가 죽어버리고 자식이 그걸 물려받게 되면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그 기업이 다시 몰락하고 그러니까 적대적 M&A 금융 기업 사냥꾼들에게 팔리면서 다시 그 직원들이 실업자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10대 공약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를 유기체적으로 어떻게 이 불황에 탈출시킬 거에 대한 그러한 그 복합적인 정책이거든요.
결국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이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따로따로 이렇게 뭐 정책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우한 폐렴이라도 저만 유일하게 썼어. 29명 후보자 중에 저만 유일하게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해버리시죠. 뭐 그래도 되는데 네. 일단 최초의 우한 폐렴이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전부 다 얘기했지 저만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이게 또 문재인 정권에서 또 금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MBC 방송에서 방송 사고를 엄청 치고 왔습니다. 생방송이 아니었으면 그냥 다 잘렸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전 생방송 아니면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랍니다. 와, 실업자가 2억 명이 넘을 거랍니다. 실업자가 2억 명이 넘는다는 소리는 중국은 3인 가족이니까 2, 3은 6. 일루미나티인가? 뭐 어쨌든 간에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큰일 났죠? 왜 그러세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알루미늄 일루미나티가 뭔지를 모르고요. 알루미늄은 아시죠? 예, 그러면 된 거예요. 캔 알아요. 요즘 이것도 일루미나티 전시하냐고 난리가 났더구만. 그게 뭔지를 모르고요. 네. 그런 게 있는 조직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걸로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논리적이라서. 이게 전시안이래, 전시안. 예, 너무 비논리적이라서. 지금. 요것도 전시안이래, 저것도. 이거는 32번가의 기적도 타원역으로 만들었다고 전시안의 눈이래. 이거는 거기 어디 백악관 그 기자회견장 본 따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네. 그게 저거 우리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냐면은 네.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빨고 좋아하는 미국입니다. 뭐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진짜 있다. 무비판적으로 네. 좋아하는.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이런 단어 좀 쓸 줄 보라고. 요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전시하냐 이게? 그리고 배경 뭐예요? 녹색, 파란색이죠? 예. 이 컨셉을 그대로 지금 우리 뒤에다가 지금 해놓은 거라고. 그렇죠. 깃발도 저기 보이죠? 깃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안 보여? 야, 씨, 그러면 트럼프도 일루미나티라고 해. 아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러니 우파가 병신 취급당하고. 이거 욕이에요? 예. 이런. 선거방송. 쑥떡 취급당하고. 힘들어. 쑥떡 취급당하고, 네. 자꾸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고, 정확한 정보와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인상에 그런 게 있어서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이 되면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요? 네네. 이거 내일 변호사 법률 고문이랑 얘기를 해봐서 법적 조치를 취할지 말지에 대해서 내일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한국에 와야 뭘 할 거 아니야. 외국에 있어요, 이 사람이? 못 들어오는 사정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유도 전 알고 있죠.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아예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이 마이너스 10% 심각하고. 강 대표 공부 좀 하셔야.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많이 해요, 공부. 선거법도 공부도 많이 하고. 법률적인 거는 제가 못합니다. 다 강기훈 대표가 합니다. 다른 거 많이. 일루미나티 이런 걸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랑 일주일을 세면 제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안 나오는 정보로. 저는 관심이 좀 없어요. 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관심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도 뭐 그렇고.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이너스 10%라고 하는데 역시 중국의 이중대인 우리 4대 종속국가 대한민국이 노무라 증권에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6,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12%까지 GDP가 감소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방안을 목 놓아 기다리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전에 표본조사 안 했다는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뭐 한 건지 이건 선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 노한규 회장님 가서 알려주시니까 조금 눈이 트이면서 더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망하면 이건 제가 예전에 그 다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 논문의 일부입니다. 원천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했었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도 한국에서 강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또 다물 프로젝트를 강연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네. 그때도 제가 했던 말이 금융연한계예요. 이제는 이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아마 제 비공개 강연을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물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강연을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중국을 칠 때 쓰는 한 가지 키 중에 하나가 금융연한계다. 그 금융연한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국이 아니지. 사실은 중국과 연결된 많은 그 이권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를 금융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3쿠션으로 공격하는 전략. 따라서 한국도 빨리 아직 그때 당시에 제가 2008년도부터 강연을 했으니까 네. 그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맺어놓은 모든 외자 투자, 공장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서서히 철수를 시키면서 2018년이 되기 전까지 빠져나와야 된다.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른다. 결과는. 해서 제가 금융연한계를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그 금융연한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마이너스 10%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2%. 왜? 같이 딸려서 같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경제랑 중국 경제랑 누가 먼저 망하느냐? 한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빠른 약간 차이로 우리가 먼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게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까지 포함시킨 금융연한계를 쓰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과연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안 해요. 시진핑 주석 오시길만 기다리고 있겠죠.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 없고 미국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말 안 들으면은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카드. 뭐 세컨더리 보이콧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미국이 한국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좌파들에겐 좋은 빌미가 돼요. 제국주의적 탄압을 받는다 이런 거. 그래?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 수출 금지입니다. 우리나라 빵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빵. 그 다음에 쌀 라면. 수출 금지. 헐. 오늘 저기 비례정대에 보니까 그 농민분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농사를 살리고 어쩌죠 하세요? 지금부터 하면은 쌀이 자급자족되는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국 농수산물을 끊어버리면 우리 바로 기아로 떨어집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기아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나 이 방법도 알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잖아요. 한국 죽었어, 진짜. 예. 어떻게 하면 한국을 완전히 그 박살을 내면서 미국이 엄청난 그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벌 수 있느냐? 그거 전량 중국으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한국에 안 팔면 돼요. 왜? 중국은 한국이 원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자신의 지금 집권 유지를 위해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미국,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안타깝게도 5I 국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카자흐스탄만 빼고. 근데 카자흐스탄은 미국이랑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확보도 못하면서 계속 기아가 유지되고 한국도 막대한 타격을 같이 받아요. 왠지 아세요? 미국이 많은 양의 농산물을 중국에다가 한 방에 팔아버리게 되면은 식량 가격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찔끔찔끔 팔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계속 팔 수가 있어요. 찔끔찔끔 팔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고기가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으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기의 가격은 떨어질까요? 더 올라갑니다. 왜? 지금 물불 가릴 사정이 아니거든, 지금 중국은.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비싼 저질 고기도 중국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야, 이런 논하는 비즈니스가 어딨어? 이것도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세요, 미국 분들. 이거 아주 잘 맥힙니다. 지금 창고에서 지금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지 모르는 돼지고기들 있잖아요. 냉동고에 있는 거. 그것도 파세요. 2~3배 가격 붙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우병 파동 때 얘기했던 뭐 소의 뼈가루가 들어가서 뇌성성 구멍탕 파세요. 괜찮아. 지금 중국은 뇌성성 구멍탕을 해도 지금 안 먹으면 죽게 생겼거든.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하고 중국을 연맥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이 카드를 쓰느냐 안 쓰냐는 미국 마음이죠,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마음에 드는 조건을 제시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박살난다. 뇌성성 구멍탕 이 얘기가 나와도 한국의 좌파들은 아마 미제 소고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꾸역꾸역 잘 먹을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현실이에요. 이번 선거가 총선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그렇습니다. 총선은 한중전이다. 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하죠. 예. 대한민국에 국군이 달렸네요. 음, 근데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살벌하겠죠. 예. 오늘 방송하고서 저 방송 진행했던 그 프로듀서는 질책당하지 않았을까? 네? 심할서 쓰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지. 예? 네네.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기 위해서 파룬궁, 티베트,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미구르 자치주 뭐 다 얘기했죠. 네. 예? 플러스 사드 배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만 3분 동안 다 떠들었습니다. 그게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외에 빼먹은 게 있었을까? 저는 다 얘기했다 마지막에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 못했죠. 뭐 못했지? 코리아 퍼스트, 반중친미 코리아 퍼스트. 그거는 그거 못했... 외치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그거 이제 금지어는 아니까. 하나 있긴 있잖아. 달라이라마. 아. 근데 그 달라이라마는요, 제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그 불교 특집으로 따로 할 겁니다. 달라이라마를 이번 석가탄신일날 모셔라. 이런 식으로. 안 모셔? 안 모시면 재미없어. 이런 거예요. 저도 약간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을 놀려먹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부터 좌르굴러 우르굴러 이렇게. 부르면은 조금 봐주고. 에? 달라이라마는 채식주의자겠네? 어쨌든 부르면 너희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불러? 그러면은 뭐, 먹지 마세요. 이런 거지 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석가탄신일에 과연 우리나라 좌파가, 달라이라마를 부르지 안 부를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건강도 안 좋아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습니다. 왜냐면, 몽골이 그 중국한테 엄청난 외채를 지었습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몽골은 안 갚을 거예요. 애초부터 빌릴 때 갚으려고 빌린 게 아니었거든. 그냥 먹튀하려고 빌린 돈인데 가끔씩 중국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라 그러면 몽골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달라이라마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 몽골 전 국민이 그거 뭐예요? 중국 연목을 하는 거거든. 야, 네가 자꾸 나한테 빚을 갚으라 그래? 안 되겠어. 야, 달라이라마 초청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종의 시위라고. 자꾸 떠들면 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얼마를 감면해주면 돼. 그러면 야, 지금 우리 빚 중에 30% 탕감해줘. 그럼 알았어, 탕감. 그리고 올해는 이자 안 갚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오랫동안은 절대로 달라이라마 안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립니다. 이래야지. 예?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짱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짓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전략이죠. 나는 이렇게 해버려요. 네. 나는 공항까지 가서 레드카펫 깔아버려요. 그리고 군 서열까지 해버려요. 사열까지 하고 대포 이거 쏘는 거죠. 축포 이런 거 쏘고 이렇게 전투기 날아가면서 꽃가루 뿌리고 슉 이런 거. 빈대죠. 이거 해가지고 아예 중국 염장지를 질러버리지 내가.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죠. 중국에 대고 안 들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그 기업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 줬던 거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인 계약 검토를 합시다. 그렇죠. 안 하면은 내년에도 부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너 이거 말고도 시리즈 많아요. 신장 위구르 자치제 임시정부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불러올 수 있어. 그렇죠. 나도 카작말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카작어로 프리토킹을 하면서 우리는 위구르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할 수 있다니까. 아주 중국 아주 미쳐버리겠지 그냥.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저희가 조만간 어디 좀 가야 되지 않나요? 이번 주 토요일 아마 강원도로 갈 겁니다. 아, 강원도의 유일한 마지막 우파의 보루. 이제 영월
행성, 평창, 음. 홍천. 네. 예, 홍천을 갑니다. 아, 지금 밖에 저희가 야외 유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음. 근데 딱 2번 정도는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선거운동인데 당선을 시키기 위한 운동. 하나는 낙선을 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아, 강원도가 지금 한 지역을 빼면 여론조사를 다 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지역이 파상 공세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와 같이 방송에 하셨던 유상범 후보입니다. 예, 그분 지역은 이제 거기만 뺏기면 강원도는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여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지역은 대구 달성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 뭐 있어요? 제일 친하신 분, 좋아하시는 분. 원. 조. 네. 이거 조? 예. 낙선운동 한번 가야 되지 않나. 네. 예, 생각합니다. 거기 갈 때는 이제 마스크하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네. 만전을 기해서 가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는 무조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네. 주 토요일이죠? 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시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간이 정해지면 저희가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쪽 팬분들이 그럼 와서 응원하시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이제 우리 팬분들 같은 장비들을 좀 철저히 경우는 챙기셔야죠. 장비를 철저히 챙겨서 마스크랑 손에 끼는 장갑까지 라테스 장갑. 라테스 장갑이 없으면 고무 장갑이라도 네. 재밌죠. 김장 장갑이 있어요. 네, 재밌죠. 아, 웃으라고 한 거였어 지금? 네. 하하하하. 웃음 포인트를 정확히 알려줘 진짜. 나 이제 헷갈려 죽겠어 진짜. 고무 장갑. 고무 장갑? 난 고무 장갑은 딴 거 낄 생각했는데. 저 선거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뭘 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고무 장갑 끼시겠죠. 김장 장갑. 예. 음란하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는데 그 춘천하고 홍천 이쪽 지역 우리 유상범 우리 후보님 네. 계신 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짜잔. 이게 오늘 제가 동북공정 얘기하면서 시간 관계상 못했던 부분인데 저번에 얘기했던 춘천 중도에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커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 고인돌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보통 세계에서 돌맨이라고 해서 고인돌 나올 때는 뭐 맨날 영국 나오고 이렇게 뭐 하는데 영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잽도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그 선사시대 유적지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 등록감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 때에 레고랜드가 들어온다고 개발되면서 일부가 훼손됐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좌파 제야사학자들, 시민단체들이 거기 가서 개거품을 물면서 건설 반대를 외쳤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그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지.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다중입니까? 네? 다중이? 이 내로남불의 스케일도 커요. 자, 볼까요? 여기 제가 쳐놨는데, 네.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과 홍천 적경 지역은 인근의 선사 유적지들이 고밀도로 분포하는 곳이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 운동장 크기의 170배 규모로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는 우리가 단군 조선 때부터 있었을까 생각되는 우리의 고대 국가, 네. 어떤 우리의 역사를 지금 길게 확장할 수 있는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적지가 거기 깔려 있는데 거기를 중국인들을 위한 호텔, 유락시설을 만들면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웃긴 게,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명박 정권 때 떠들었던 그 고인돌 그 파기하면 안 된다고 떠들었던 네. 그 제야 역사자들 지금 어디 갔어요? 없어. 중국 같게 중국. 조용해요. 아니, 요만큼 10% 무너진다고 했을 때 막 개거품 부고 난리를 치다가 거의 그 일대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하느냐? 갈아엎어버리겠다고? 말을 안 해. 그 우리나라 제야 역사학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 일제히한 그 식민사학에 의해서 그런 거라며?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거는? 이거는 뭐야? 친중, 중국 4대주의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보다 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보다 짧아지니까
이거 일종의 식민사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의 제야 역사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죠? 아, 여기서 3글자짜리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왜 입을 다물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방송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죠? 선거 방송. 네, 그러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열받는다. 아, 뇌물의 매수장이냐? 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우리나라 제야 역사학자들, 고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고구려 역사 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집안이 옛날 그 고구려 수도 그 무덤인데거든요. 예. 거기를 갈 때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아서 갑니다. 그럼 뭐 볼장 다 본 거지. 고구려 연구를 하는데 중국 자본을 받아서 간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편입이 되는 거고. 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러 가면서 중국 돈을 받아요? 중국 돈 받아서요. 그리고 거기 가는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중국이 아전인수격으로 백제까지 중국사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근데 백제까지 중국사에 집어넣는 건 매우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문영왕릉과 비슷한 그 양식의 무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샹하이 이쪽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기록에 하면 요서백제, 즉 네. 대륙백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초고 왕때 요서경략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백제 자체가 요서 지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라도 이란의 쿠시나메라는 서사시에 보면 신라가 2개가 있었어요. 대륙에 하나, 한반도에 하나. 이런 건데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적지인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발굴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백제가 대륙에도 존재했다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혹이거든요. 그 이전에 중국이 전라도 지역 백제까지 중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아예 그 싹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쟤들 전략이라고 지금.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건 백제가 대륙에서 대한 근거가 어디냐 하는데 그게 남제서에 있습니다. 네. 위진 남북조 시대라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 남쪽에는 제나라가 있었어요. 남제라고 하는데 이 제나라가 나중에 북이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탄생하고 막 이러는 일이 생기는데 진 나라의 역사사였기 때문에 남제서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와 백제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제를 멸망시키고 승리했던 북이 역사서에는 그럼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없는 줄 아세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상한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중국 역사책에 이것도. 근데 안타깝게 중국 25사는 아닙니다. 중국 25사는 건 중국의 정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건데 거기에는 없고 패전한 왕조기 때문에 따로 분류된 역사책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제나라가 그런 거예요. 북이 군대가 백제를 쳐들어갔는데 대판 깨지고 도망갔다. 이런 기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제는 그걸 왜 썼느냐? 북이가 남제를 괴롭히니까 남제를 괴롭히는 북이가 백제를 쳐들어갔다 진 건 쌤통이거든. 그래서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북이 니들 맨날 백제 쳐들어가서 얻어 터졌지 쌤통이다 하고 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제서에는 써 있는데 북이에는 안 써 있습니다. 왜? 졌거든. 창피하니까 기록을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서에는 없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북이가 어떻게 백제를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역사라면은 북이가 백제를 공격하려면 고구려의 영토를 통과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오든지. 근데 해전은 기록이 없어요. 육지전이에요. 그러면 고구려를 통과 못하죠. 가도정명처럼 가도정백을 하겠다고 한 거야. 고구려한테. 미쳤습니까? 고구려가 길을 열어주게?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북이군이 백제를 쳐들어가거든요. 그 수많은 북이군을 고구려 영토를 통과해서 평양성을 통과하게 한다고? 그랬다 그 군대가 갑자기 평양성을 공격하면 어쩌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은 백제가 중국 대륙을 경영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동북공정을 하면서 갑자기 백제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이 공작이 왜 벌어지냐? 바로 대륙 백제를 숨기면서 더 나가서 한반도에 대한민국 영토의 절반까지도 이참에 잡아먹으려고 역사 공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춘천 고인돌 유적지를 훼손하는 것은 그것도 중국인의 리조트 개발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민주화 정권을 세우겠다는 좌파들, 그리고 친일 사학에 대항해서 뭐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고 정기를 세우겠다고 했던 제야 사학자들의 위선입니다. 예, 우리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보다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양아치는 욕인가? 아니요, 그 매우 비합리. 그 하세요. 예, 양아치 같은 행동이에요. 이런 오랑캐 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만주족도 하지 않았던 짓을 감히 성리학을 받들고 했다는 이 문화 민족이었던 우리 사대주의. 왜? 아니. 왜? 졸리신다. 나보고 졸리냐고 물어보길래 안 아니. 졸려 안 졸려. 네, 그래서 전혀 안 졸려. 나 이런 거예요. 만주족도 하지 않았던, 만주족은 나중에 후금이 세운 다음에 청나라까지 세웠던 나라지. 네. 얼마나 조선이 잘났으면은 이런 식으로 맨날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개판이 나냐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춘천을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춘천 고인돌 유적지에 건설되는 이 중국 차이나타운이 왜 중요하느냐? 월드컵 크기 170배 규모의 도시 건설입니다. 일종의 신도시 건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건축을 할 때 토목과 건축은요 이게 많이 생겨요. 그렇죠. 네? 왜 이광재가 춘천에 관심을 갖고 득달같이 달려가겠습니까? 전 강원지사. 네. 이게 꽤 들어와요. 이 토목공사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뿌려놓은 불법 중국 노예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그 인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필요하면은 장기도 집어내고 먹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토목공사가 있을 땐 노예로 거의 저임금 인력으로 노예처럼 부려먹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김진태 의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네. 그 낙선 운동 젊은 네. 특공대를 보냈군요. 그렇죠. 네, 오늘 기사에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여기 지금 찾아놓은 기사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없네. 여긴 없네. 안타깝다. 네네. 지금 별동 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낙선하게끔 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로 구성된 어떤 부대를 만들었는데 네. 그 내 방송을 보게 되면 그 애들도 잘 내 방송 봐봐. 지금 이 춘천에 건설되는 차이나타운이 너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차이나타운이 월드컵 크기 170배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인구가 얼마예요 도대체? 예?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진짜. 거기에 차이나타운이라는 거대 도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고 나머지 주변의 강릉, 양양, 춘천, 원주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위성 도시화되면서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춘천에서 뭐 강원도청이나 이게 넘어가겠네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 네, 뺏기고 네, 북한 뺏기고 네. 강원도 뺏기면 그렇죠. 뭐예요? 갱상도만 남지요. 관광도시 통영? 그렇죠. 네. 이런 데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쪼크가 느는데, 야 텐션 좋았어. 이거 재밌었어요? 이거 좀 웃겼어. 이번에 미소가 살짝 올라갔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르겠다, 그죠, 이제. 그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놨어요, 그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네. 그래서 맨날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이마트 건설하면 지역상권 좋은다고 난리를 쳐요. 네. 그러면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지역도시는 안 망합니까? 망하죠.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원도 주민 여러분, 그 이광재라던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라던가 그 외에 그 춘천에 누가 출마한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사람 허영. 허영? 네. 빌허자네. 예. 영하라 올 영. 네. 영하가 하나도 없는 뭐 이런 소리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감언이설로 뭐 거의 차이나타운 생기면 뭐 건설해서 얼마 돈 벌고 얼마 고용 창출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고용은 중국인 할 거예요. 인건 비싼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법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보통 어른들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항상 웃으면서 사탕 발린 말로 돈을 주겠다,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꼬시죠. 네. 나중에 그 지역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됩니다. 제주도가 그랬죠. 네. 제주도가 박살나고 평창이 그렇게 됐죠. 네. 지금 저 짓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광재가 지금 춘천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 여러분들을 부돈해서 거지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고용 창출돼서 고수익을 버는 딱 한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약. 매춘입니다. 아. 따라서 강원도에 계신 젊은 여자분들은 고수익이 보장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강원도에 사시는 남자 젊은 분들은 화장실 청소하세요. 경비도 못 합니다. 경비도 다 그 업무 같은 거를 분야를 이게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 화장실 청소하시고 기둥 서방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를 않아요. 진짜로? 왜 웃으세요? 이거 금치거예요? 아니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거 진짜 거짓말 하는 게 근데 이게 아니니까. 현실에서 네.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정당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적나라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담이라니까. 예, 이러면 뭐 여성단체들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에 존폐가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 깔 용기 있으면 여성단체들 중국 차이나타운에 가서 데모하라니까. 왜 나한테 그래? 네.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이나타운 안에 카지노장 생기고 네. 돈 세탁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마약이 유통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나이트 클럽이 만들어질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 만들어지면 제2, 제3의 버닝썬 사건, 스너프 필름 이런 게 만들어지고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프로세스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가는 거라고. 그리고 저기 어디지? 우리 강원도 어디에 그 카지노 있죠? 정선. 그 정선 카지노 부도날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차이나타운에 만들어지는 카지노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선 카지노 부도나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실업자 돼요. 그 정선 카지노의 그 딜러 여자들 예쁘던데 고수익은 보장될 겁니다. 네, 고수익은 보장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위치 이동하셔야 된다고.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런 걸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덥석덥석 중국 돈을 받아갖고 차이나타운 짓는다? 난리 납니다. 그리고 월드컵 170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중국인은 몇 명일까요? 하는 거예요. 꽤 많겠죠. 그럼 그 중국인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번 우한 폐렴 때 개떼같이 들어온 그 중국인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쟤네들의 전략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가만히 냅둔다고? 그래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우파 정치인, 국회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줘야죠, 국민들한테. 도지사도 좌파예요. 거기 시장은 어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춘천시장? 춘천시장. 뺏겼을 겁니다. 뺏겼어요? 예. 어쨌든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춘천 차이나타운 건설을 저지한다니까요. 교육감은 좌파입니다, 확실히. 그래요? 예. 여러분의 딸 자식들이 중국 남자들의 성노리기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왜? 강원도에 먹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감자 캐는 거 외에. 그 외에 지금 카지노도 있는데 카지노 뺏길 겁니다, 어차피. 몇 개 안 되는 관광도시 전부 다 중국이 흡수해버린다고. 춘천시장 좌파입니다. 좌파예요? 네. 다 좌파네. 그렇게 되면 쟤들이 일일이 짝짝꿍 해가지고 완전히 부정부패 카르텔을 만들어서 중국하고 유착관계를 만들어서 춘천 시민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중국의 노예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얘네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거라고. 근데 이거를 가만 냅둔다고? 절대 안 되죠.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춘천 시민이나 혹은 그 부모님이 춘천에 계시는 그런 서울에 사시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제 말을 한번 직접 검증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거짓말을 하나. 제가 여태까지 예측한 것 거의 100% 적중률 높죠? 거의 다 네. 맞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항상 사례를 봅니다. 자, 중국인들이 많이 가면은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섹스 산업입니다. 왜? 섹스 산업이 발달해야 마약 거래가 가능하고 마약 거래가 가능해야 돈 세탁이 가능해요. 같이 물려요. 그래서 중국 화교 자본이 많이 들어갔던 마카오가 카지노와 섹스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화교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태국이 전부 다 마약과 섹스의 도시예요. 태국도 어때요? 마찬가지. 다 이렇게 변한다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변한다고. 따라서 아무것도 특별한 경제가 없는 강원도,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겁니다. 관광인데 자연경관 관광이 아닌 이런 향락적인 관광 문화가 갑자기 강원도에 팍 들어오게 되면요, 강원도는 향락 도시화 돼버려요.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예요. 어떻게 중국 애들이 그 남미 지역에 쳐들어가서 자본으로 그 지역을 매수하고 그 지역민들을 타락시켜가지고 마약에 쪄들게 하고
매춘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해서 그 민족들의 출산율을 낮추고 그 원주민들을 전멸시키고 중국인으로 인구를 채우느냐, 이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네. 철저히 막았거든요. 그렇죠. 문자에 전략. 들어가는 한자까지 없애버릴 정도로. 네, 이게 제일 전략입니다. 아. 그래서 강원은 이거 막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홍천에 가서 단 한 사람의 우파 의원이라도 강원도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중국화를 막고 강원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젊은 아이들을 그러한 그 굴욕적이고 그러한 불법적인 일에 휩쓸리지 않게끔 건전한 근로 문화를 이룰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이거 잘하면 춘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얘네들이 이게 춘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을 지금 중국화시키는 전략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네. 강원도 도민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도지사가 좌파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도 우파여야 견제가 됩니다.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라고. 네. 이광재 여시대 멤버인 거 아시죠? 네? 말 다 나왔지. 네. 이광재 여시대 멤버예요. 그것도 핵심 간부급이라고. 네. 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중국의 1대1로를 도와주는 꼬봉 세력들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이광재가 지금 왜 춘천에 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PPT인데 요겁니다. 나는 중국인 아니다. 아, 나 이 티셔츠 사고 싶어 갑자기. 근데 요즘 아마존닷컴에서 한국은 배달을 안 한다고 해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I'm Korean, not Chinese. 네, I'm Korean, not Chinese. 아우, 똑똑하네요. 엄청 마음에 들어. 이거 또 있어요. I'm Taiwanese, not Chinese. 이것도 있어요. 전 세계에 이제 혐오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한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반발도 엿보인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처음 보도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발원지가 반드시 중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응? 처음 발생하긴 했지만 발원지는 아니다. 박사는 맞는데 졸업은 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 지난번에 웃겼던 게 박사 학위는 받았고 졸업은 안 했다고 하길래 보통 대학원 이제 졸업식을 대학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위수여식이라고 합니다. 학위수여식. 석사 박사는 학위라 그래요. 학위수여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아마 대학원을 모르는 것 같은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사 박사를 따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네. 그냥 학사 졸업하듯이 석사 박사가 졸업한 줄 아는 거죠. 네. 물론 졸업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학위수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석박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방어와 진실을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석박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가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졸업식 사진 그리고 저희 형 학위증까지 학위 수여증까지 제가 확인을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박사가 아닌 사람 중에 가장 전문가일 겁니다. 그래서 네. 학사밖에 안 나온 사람이 논문을 검증하려 들고 감히 그리고 그 학위 수여장 졸업장이죠. 이걸 검증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이제 방송 그 선거 토론회 전략위원장님께서 거기까지 갔다 오셨는데 이제는 그만 여기서 그만 이제는 급을 이제 그만 품위를 지켜야겠죠. 이거 품위가 아니라 뭐 저도 망가지죠. 가오. 네.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MBC 방송에서 했던 저의 방송의 모습은 다 구랍니다. 지금 이 상태가 본연의 김정민의 모습입니다. 나 진짜 자유롭고 싶어 진짜. 방송 그만하자 이제. 나 진짜 자유롭고 싶어 진짜. 포기를 한다 이제. 네? 자유롭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말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의 이러한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진짜 규탄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만약에 중국이란다. 이거 만약에 아마존닷컴에서 이거 살 수 없으면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입을래 그냥.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요? 네. 모든 걸 선거 끝나고로 미뤄? 선거 전에는 이런 그 티셔츠 같은 경우도 선관위 그거 허락 받아야 되고요. 그래요? 네, 그 다 지금 그 공문 보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네, 모자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걸 쓰는 거에도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선거 끝나고입니다. 그래요? 네, 그냥 군대에 오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이게 영어로도 막 쓰려서 이렇게 하려고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이런 거 말고 그냥 문신을 여기 하십시오. 아니야, CHAK CHANG JUG CHANG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오늘 방송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좀 써서 입고 다니려고. 아, 오늘 카메라 배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감독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래서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이제 11시 반. 와, 예, 나 오늘 진짜 참 오늘 마지막-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 진짜. 그거 예. 저희 분명히 후보자 등록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등록했습니다. 예, 등록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온다고. 뭐가 나요? 그 공보물이 안 온다고. 아, 그 공보물이 안 오는 건요. 저희가 거지라서 그렇습니다. 야, 이게 역시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야. MBC에서 안 하니까 정말 편하네.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번에. 아, 그게 얼마 들죠? 그게 이제 보통 최소 1억 5천이 듭니다. 한 장 보내는데. 한 장 보냈는데. 네. 그게 왜냐면 전국에 그걸 이제 인쇄를 해야 되고요. 네. 그 전국 각 호수마다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그 몇 천만 장이 되죠. 그렇죠. 그걸 전부 다 또 각 지역 선관위 다 보내줘야 됩니다. 택배로. 그렇죠. 택배라든지 그 운송업체를 통해서. 네. 저희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보낼까 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정당은 오는데 왜 새벽당은 안 오냐. 그래서 너네 비례정당 등록 안 된 거 아니냐. 네.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어? 김정민 위원장 때문에 네. 등록이 안 됐을 거다. 네. 아마 등록 안 시켜줬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등록됐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이번에 홍보물만 못 보냈습니다. 네. 대신에 저희가 싸게 인터넷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구 뿌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네. 오늘 우리 위원장님 나가셔가지고 3분 25초 안에 한 2시간 강의를 압축해 놓은 네. 그 부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네. 네, 저희는 등록됐고 후보로 있습니다. 32번 위에서 32번 밑에서 6번째. 그거 한 가지 또 있는데 네. 그거 혹시 이거 4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네. 그 4분짜리 혹시 미국에 계신 교포분 중에 영어로 더빙해 주시는 분이 계신지. 영어로. 위원장님 하십시오. 제가 발음이 꾸려서. 뭐 저는 사투리 발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가 되게 발음이 꾸려서 그걸 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다른 미국 쪽 사람들도 보게끔 하려면 발음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 재미교포 3세가 됐던 4세가 됐던 발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백인을 쓰던 간에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이 쓰는 영어 표현으로. 왜냐면 미국도 영어 표현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4분짜리를 그냥 MP3로 녹음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방송 틀어놓고, 왜냐면 우리 지금 요즘 어디죠? 우리 밑에 한글 자막 나오는 방송 있죠? 지금 해놨죠? 네네. 그거 보시면서 그냥 영어로 쭉 말씀하시면 돼요. 더빙을. 연희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 녹음된 거를 우리가 그 영상에다가 붙이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빙을 여성이 하면 좋겠네요. 저 남잔데?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면 이게 제 어떡해. 농담이에요. 하하하하. 누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트랜스젠더인 줄 아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네. 그 남자분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여자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녹음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MP3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스마트폰에 마이크 꼽아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녹음 하신 다음에 그냥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더빙을 이게 영상에 붙여가지고 네. 미국 쪽에다 뿌려버릴 겁니다. 그냥. 미국 쪽에다가.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다가도 그냥 막 보내버리게.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정당의 위원장이 있다. 네. 정책 토론 정책 토론 그렇죠. 공영 방송에서 네. 정책 토론 공영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영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중국을 함께 조져요. 이런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져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11시. 중국을 함께 압박해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중국을 함께 압박해요. 그렇죠. 왜? 견제해요. 견제해요? 네. 나 이거 왜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거 함정이었나? 네. 언어 순화를. 네? 언어 순화를. 오늘 이제 공영방송.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조진다. 조진다고 했어요? 네. 조진다는 건 순수 한국말, 조지다. 그 다음에 압박하다는 한자어입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순수 한국말을 써야 돼요. 정말 잘해요, 이거. 진짜. 네. 일본 말도 똑같아요. 아찌료크 사세르 이런 말보다는 갑자기 한번 일본말 하려니까
오사에르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식으로 순수한 새벽부터 말.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좀 방송을 오래 보고 싶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방송 토론회 준비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잠이 부족해요 지금. 네. 엄청 졸려 죽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크 사우스 코리아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좀 횡설수설했네. 네. 네. 자, 우리 그 한번 다시 미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나, 둘, 셋. Make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지다. 압박하다. 진짜 왜 그래요?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